이탈리아 전역을 대공포로 몰아넣은 그때 그 사건이 발생했던 때로 가보겠습니다. 19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해리스의 범죄 스릴러 한니발 시리즈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소설 속 사이코 의사 한니발 렉터의 모델이 되었다고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장기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자, 1968년부터 1985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이탈리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피렌체 괴물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968년 8월 21일 늦은 밤 자동차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던 한 커플. 그런데 갑자기 탕 소리와 함께 남자와 여자는 22구경 베레땡 권총에 맞아 살해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 사건에는 생존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죽은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만 살아남자 경찰은 곧바로 죽은 여자의 남편인 스테파노 메를 체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이 불륜 상대 남과 부인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결국 스테파노 멜은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증거가 불충분했지만 심증만으로 교도소에 간 케이스라고 말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과학수사가 아니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1차 사건의 용의자의 남편이 교도소에 갇힌 지 6년 뒤에 1974년 9월 14일 피렌체 근교에서 이번엔 10대 연인 한 쌍이 자동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요. 이 사건 또한 1968년에 일어났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둘 다 22구경 베레땡 권총에 맞았고요. 자, 이렇게 어린 연인의 잔혹한 죽음이 있은 뒤에도 1981년에 2건, 1982년, 83년, 84년에 각각 한 건씩 85년 9월 프랑스인 부부가 살해당하는 마지막 사건이 발생했을 때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맙니다. 결국 17년간 총 8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려 16명이 살해당한 이 사건이 미제로 남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익명의 범인을 피렌체 괴물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자, 그런데 첫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4년 뒤인 1992년 경찰 앞으로 익명의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바로 70세의 피에트로 파치아니라는 남자가 피렌체 괴물이라는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살인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이유로 경찰은 1993년 1월 피에트로 파치아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를 했고요. 결국 교도소에 또 수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2년 뒤 열린 2심에서 다시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데요. 자, 경찰은 무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항소를 했지만 이 항소 재판을 기다리던 노인이 1998년도에 그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 피렌체 괴물 사건은 뚜렷한 범인이 밝혀지지 못한 채 2017년 현재까지 미궁에 빠져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8입니다. 1969년입니다. 캐나다 눈물의 고속도로. 새하얀 만년설로 뒤덮인 아름다운 산.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 캐나다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하이웨이 오브 티어스, 눈물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사연의 시작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크를 했던 26살 여성 글로디아 무디가 고속도로에서 약 10km 떨어진 숲속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건데요. 그러던 중 1970년 또다시 이 도로 근처에서 살해당한 18살 소녀의 시신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고속도로의 살인 사건은 1969년부터 2006년까지 이곳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여성이 18명에 달했고요. 이 수치는 캐나다 연방경찰이 밝힌 공식적인 수치고요. 지역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약 50여 명의 피해 여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사건 발생 장소인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에는 실종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여성은 히치하이크를 하지 말라라는 문구에 알림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 이 도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캐나다 원주민들로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자가용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버스 통행 시간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히치하이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눈물의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단 3건만 범인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1974년 살해된 소녀의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던 바비 잭 파울러라는 남자가 3명의 소녀를 살해했다라고 자백한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3건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범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 범죄 19, 17위를 공개합니다. 1980년대 인도의 스톤맨 살인 사건. 이 사건이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살인 사건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985년 어느 날 아침 뭄바이의 한 길거리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요. 희생자 옆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은 무게 약 30kg가량의 돌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돌덩이를 살인 무기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 살해당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돌로 죽이는 스톤맨 살인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난 건데요. 답답한 건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범인의 신원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렇게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던 어느 날 스톤맨 살인 사건의 생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처 주점에서 일하던 웨이터가 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그만 스톤맨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때 멀리 지나가던 경찰의 불빛을 발견하고 살겠다는 일념하에 무작정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범인은 달아났고요. 그래서 경찰은 공격에서 살아난 웨이터를 상대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물었지만 1980년대 뭄바이는 가로등이 드물어 밤이면 암흑천지였습니다. 게다가 잠을 자다 공격을 받았던 터라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한 차례 살인사건을 끝으로 희생자 역 12명의 안타까운 목숨만 잃은 채 끔찍한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89년 6월 뭄바이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40분이나 걸리는 도시 콜카타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콜카타에서 일어난 스톤맨 살인 사건의 첫 희생자는 거리에서 잠을 자다 커다란 돌에 머리를 맞아 죽게 됩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약 1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뭄바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목격자가 하나 없이 범인에 대한 어느 실마리도 풀지 못한 채 다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건 이 사건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1980년대 스톤맨 살인마가 살아 돌아왔다며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무섭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이번엔 16입니다. 일본 제과 회사 독극물 협박 사건. 이 사건은 1984년 일본의 대형 제과 기업인 에자키 글리땡의 사장 자택에 한 괴한이 침입해 사장을 납치하면서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제과 회사 글리땡의 사장은 범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납치 3일 만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은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떠들썩했던 납치 사건이 일단락됐을 무렵 에자키 글리땡 본사에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또 회사 앞으로 수차례 걸친 금품 요구 협박장이 도착한 건데요. 스스로를 21개 얼굴을 가진 괴인, 일명 괴인 21면상이라고 지칭한 범인은 자신이 보낸 협박장에 접선 장소를 잇따라 변경하다 약속한 당일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이후 범인들은 본격적으로 전 국민을 인질로 하는 독극물을 협박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메이저 신문사 4곳에 글리땡의 제품에 청산소다를 넣었으며 전국적으로 이 과자를 살포하겠다, 글리땡을 먹고 무덤으로 가자라고 적힌 협박문을 보내온 겁니다. 독극물 협박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역 슈퍼마켓에서는 글리땡 제품들을 모조리 철수시키는 동시에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은요. 이미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떨며 전 국민을 인질로 삼는 악랄한 범죄 수법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밀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은 물론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와 범인의 옆모습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를 배포했지만요. 범인은 이런 경찰들을 놀리기라도 하듯 또 다른 제과 기업인 마루다땡 식품과 모리나땡 제과로요. 협박장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다.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일본 전역이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요. 지난 2000년 2월 13일에는 결국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2017년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잡아야 될 강력범죄 19, 12위 공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드들강 살인 사건. 자, 제가 먼저 준비한 국내 사건 기사는요. 사건 발생 이후 무려 16년 만에 올해 1월 11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먼저 사건은 2001년 2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17살 고등학생 A 양이 나신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당시 그녀의 상태로 보아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용의주도하게 정리한 범인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한 단서는 오직 단 하나, 피해자 몸속에 있는 범인의 DNA뿐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후 이 단서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찾아 나섰지만 쉽사리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채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다 2010년 용의자의 DNA를 동의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드디어 2012년도에 용의자의 DNA와 일치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B 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마터면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뻔했었는데요. 다행히도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고요. 자, 무엇보다 B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한 법의학자가 핵심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중요한 기여를 한 법의학자 교수님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기들강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서류를 보자. 그래갖고 이제 서류를 다 받았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질 깊은 데서 나온 건 정액 플러스 혈액이 나오는데 듬성 이렇게 혈액이 묻어 있다. 사람이 움직이면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섞인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진짜 섞이느냐 이거지. 예.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9억에 가면 네. 그 위생팩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먼저 안쪽에다가 쫙 정액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예. 그렇게 하고 혈액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채취를 하셨나요? 혈액은 내 거고 예. 우리 아들 거 정액 받고 30분 후에 보니까 안 섞여. 야 이거 안 물론 섞이네. 동의하에 사진 찍어야 장애를 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 사진 때 저게 지금 위에 카메라 놓고 사진 찍을 게 될 수 있는 거거든. 예. 이걸 가고 저쪽으로 딱 봤더니 그 움직임 벌써 이만큼 섞여요. 아, 퍼져 나갔네요, 저. 예. 그래서 저기서 이대로 놓고 6시간 반을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밖에 안 섞여요. 아. 그 경계부에서만 약간 섞이더라고. 이미 물에 들어왔을 땐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는 그런 상황. 법원에서 결과가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난 상태인가요? 무기징역 나왔죠. 그 판결문 읽어보면 자기는 안 죽였다 그랬지만 성교우 샤로 죽였다면은 누가 죽였겠나? 진례에 정액 있는 사람이 죽였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움직일 겨를도 없이 묻힐 수도 있던 사건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게 또 범행이 밝혀지게 된 건데요. 어쨌든 진실 밝혀나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거를 아주 제일 잘 만들어졌을 때 그때 기쁨을 느껴야 되겠지. 반드시 해결될 사건이라는 사실은 모두 시청자분들도 함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드들강 살인 사건처럼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8위 공개합니다. 여수 돌산도 컨테이너 살인 사건. 친누나가 운영하던 중장비 학원 근처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던 굴착기 기사 A씨. 그런 그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컨테이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A씨는 참혹하게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칼자국은 무려 200개 이상이었는데요. 칼자국 모양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 목과 등 부위에서 확인된 자상들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겹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있던 건데요. 그리고 수사 중 밝혀진 의문점이 하나 더 있는데 피해자가 180cm가 넘는 거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다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 안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이라곤 270mm의 군화, 발자국 2개가 전부입니다. 제2대 법의학과 이호 교수는 범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추리를 했고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133명의 용의자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단 한 명도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8개월 후 경찰서에 자수한 용의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은 중장비 학원 학생 B 씨고요.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의 유기 장소를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범행 도구였던 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B 씨가 돌연
심심해서 자백한 거예요 라며 진술을 번복합니다. 뭐야? 결국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없어서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전남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에선 진범 검거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단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제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 범죄 19 7위 공개합니다. 신정동 연쇄 폭행 살인 사건입니다. 2005년 6월 6일 이날은 현충일로 공휴일이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감기 기운이 있다며 병원에 들르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던 장소에서 쌀 포대에 쌓여 노끈으로 칭칭 묶인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발견 장소가 피해자의 집에서 겨우 2km 떨어진 장소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발견 당시 얼굴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는데요. A씨의 몸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5년 11월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약 1.8km 떨어진 골목에 또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엔 야외용 돗자리와 김장용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채 노끈과 전깃줄, 나일론끈으로 단단히 묶인 기이한 모습으로 놓여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직장에 출근해야 했던 B씨,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40대 주부 B씨의 사인 역시 경부 압박 질식사로요. 피해자의 얼굴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고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건은 목격자나 단서 하나 없이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발생한 지 10년 뒤인 2015년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10년 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던 2006년 5월 31일 한 여인이 신정역 근처에서 납치당했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간 그녀는 들어가자마자 왔어? 라고 말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이 둘이었던 것이죠. 실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본 그녀는 바닥에 놓여있는 수많은 노끈들을 봤고요. 마침 현관문이 열려있던 걸 확인한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건물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신발장 옆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의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신발장 옆에서 붙어있던 엽기 토끼 스티커였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목숨을 건진 여자의 사연이 방송을 타자 사건은 일명 신정동 엽기 토끼 살인 사건으로 알려지며 범인에 대한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경찰 측에선 제보들을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